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당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 즉 특수활동비 4천만 원을 살림하라고 아내에게 가져다준 홍준표 대구시장. 국회의원 시절 법인카드로 2년간 5,700만 원을 주유한 나경원 전 의원. 제주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오마카세, 와규 등 1억 원어치의 식사를 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검찰청장 시절 특수활동비 147억 원을 영수증 없이 사용한 윤석열 대통령. 국힘당 당대표로 한 달에 법인카드 2천만 원을 사용한 이준석 대표. 남편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11만 원어치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129군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 이 믿기 힘든 일들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경찰이 법인카드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자마자 벌어지고 있는 표적 수사이자 정치보복 수사인데요. 경찰의 수사 지휘를 행안부 장관이 하게 되면서 본격화된 겁니다. 유력한 당권주자인 이 의원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에선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하는 당원 개정을 놓고 당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 측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의혹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을 통보당일 SNS에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8월 김 씨와 당인사 3명의 점심 식사에 대해 경찰이 소명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이에 이재명 의원 측은 당시 캠프는 식사를 대접받지도 못하는 방침이 있어 김 씨 목만 캠프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다면서 나머지 식사비가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몰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대표 선거 중인 박용진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끝까지 네거티브, 인신공격, 마녀사냥으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즉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개정할지를 두고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건데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당대표 선거전을 또 흙탕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게 이게 전부인 박용진 후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한심하다 못해 치근한 생각마저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제가 어제 토론에서도 좀 물었는데요.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괜한 사당화 논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뭐 재량 조항인데 내 재량 조항이다. 이거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나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야당의 탄압의 어떤 빌미가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조항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부패에 대한 우리 민주당의 단호한 어떤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 사법 리스크로 이렇게 번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 아니겠습니까? 이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것이 좀 위험스럽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또 재량 조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안에도 충분히 심의하고 논의해서 이거를 정치 탄압이면 오히려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괜한 논란 지금 만들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아예 반대, 우리 셋 다 이걸 지금 논의하는 건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낸 일도 없고 어떤 의사를 가진 바도 없습니다. 갑자기 저도 알게 된 일이죠. 알게 된 일이고, 자꾸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는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길래.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잠깐 기다려 주시죠. 이 조항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뇌물수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경우. 제가 돈 받은 일이 있다고 합니까? 아무 해당이 없잖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하고 관계가 없는데. 없죠. 네. 없으니까 이 당대표로서 이 조항에 대한 개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개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방해는 하지 마시고. 네네. 물어보시길래 또. 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정부패,
제가 단돈 1원도 받은 일이 없고 지금 겨우 하는 일이 혹시 절차상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런 걸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용진 후보께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자기가 무고하다는 걸 자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디서 보니까 공유하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는 자료를 박 후보가 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개정 논란이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공격이나 방어나 이런 문제로 물어본 게 아니라요.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실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당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내라고 하셨는데 개인 문제로 취한해서 답을 주신 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지금의 개정 논란이 오히려 당 근간을 흔드는 긁어 부스럼 논란, 스스로 발목 잡는 자충수로 가는 길, 그리고 앞질러서 내로남불 논란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분명히 좀 하셔서 괜한 논란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시면 될 문제고요. 저는 같이 싸우기 위해서 잘 해명해주고 근거 자료를 내주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싸울 수 있다 정치 탄압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지금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고 국기문란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려면 그런 근거와 자료를 주시면 같이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거예요. 마녀가 아닌 증거는 없는 동지로서 겁니다.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마녀가 아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마녀인 증거를 본인이 내셔야지요. 마녀라고는 그 수사기관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 없으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아닌 증거를 내라면서요.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조금 다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나중에 따라 또 확인을 해보죠. 오늘 오후에도 또 토론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지난번에 출마하셨을 때, 개항일에 네. 출마하셨을 때 원래 전국 선거를 진두지휘 하시겠다고 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오히려 전국적 자원들을 이제 끌어왔었죠. 그래서 선대위 출범식도 개항을에서 하게 됐고 또 첫 출마 지원단을 이끌어야 되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사전투표 첫날 개항을에서 공동 선거 투표 촉구 이런 걸 하고 또 심지어는 전북에 출마한 김관영 도지사 후보까지 개항을로 와서 지원 유세를 하도록 만든 것과 관련해서 제 질문은 간단합니다. 약속했었던 전국적 지원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셨으니 그와 관련해서 해명이나 사과를 우리 출마자들과 당원들에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였었습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다시 또 한번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검찰이 당을 탄압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당원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이번엔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도 공방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후보를 겨냥해 특정 후보와 연관된 당원 개정이 쟁점이 되는 게 안타깝다면서 당 역시 노력을 공개적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당원 개정에 공개 반대했는데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는 16일 회의에서 당원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검경 수사와 전당대회가 겹치면서 당분간 당원 개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당의 자산인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보복에서 지키자는 게 뭐가 문제인 거죠? 이재명 후보를 죽여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이 한심한 민주당 수박들의 행태가 분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또 최고위원회 출사표를 던진 고민정 후보가 10일 반명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비명이냐고 물으니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이재명이 싫다는 거죠. 고 후보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잇따라 출연해 저 스스로 친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프레임이 마뜩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했고 국정을 같이 운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후보는 비명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문 대통령과 5년이라는 긴 시간 어려움을 같이 겪어낸 동지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제 막 알았다.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다며 그분이 대세가 됐다고 해서 저도 친명이라고 하는 것은 친문이라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았는데요. 고 후보는 다만 가장 외로운 사람이 이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소위 이재명 그룹이라는 사람들만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외롭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비꼬았습니다.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친명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입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며 본인의 정당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선 다양한 사람들이 당 지도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훨씬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중언부언했는데요. 고 후보는 최근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선 답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후보 방탄이 아니냐는 얘기와 함께 대두된 것으로 이 후보가 기소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이 후보가 기소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며 만에 하나 기소까지 간다면 그건 100% 야당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친문 타령을 하고 있는 민주당 수박들. 그러면 그럴수록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 수사만 더 가속화될 텐데요. 문재인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게 아마도 문 전 대통령이 바라는 바일 텐데요. 이제 친문은 없습니다. 왜 굳이 개파를 나눠 정쟁을 만들려 하는 걸까요? 지금의 친문은 이낙연파가 아닌가요? 작금에 무기력하고 약해 빠진 민주당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이로써 분명해졌습니다. 박용진도 고민정도 굿바입니다.